안녕하세요. 해외 거주 한인 네트워크 바다님들. 오늘은 거의 100년 전이죠. 미국의 최고 부자 중 한 명이었던 앤드류 멜론, 그리고 현 시대의 앨런 머스크. 이 두 사람을 좀 비교해 보면서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흥미로운 패턴을 찾아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부를 가진 사업가가 정부를 바꾸려고 할 때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특히 오늘은 정부 지출 삭감이라는 목표에 좀 더 초점을 맞춰보려고 해요. 이게 뭐 미국 이야기긴 하지만 부와 권력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어디서든 생각해 볼 문제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 이야기를 좀 더 깊이 파고들기 위해서 MBC의 뉴스 기사를 좀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앤드류 멜론의 사례를 중심으로 막대한 부와 영향력을 가진 개인이 정부 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려 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땠고 또 어떤 유산을 남겼는지, 이게 또 오늘날 앨런 머스크 같은 인물의 행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걸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바다님들께서도 부와 권력 그리고 정부 시스템, 이 복잡한 관계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시각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앤드류 멜론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분은 1920년대하고 30년대 초, 그러니까 여러 공화당 대통령 밑에서 재무장관을 지낸 인물이에요. 피츠버그의 은행가였고 당시엔 뭐 거의 최고 부자였죠. 아주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워싱턴에 왔어요. 바로 연방정부 지출을 확 줄이겠다 이거였죠. 네, 당시 그의 영향력이 정말 대단해서 정적들은 그를 진짜 대통령 아니냐 이렇게 부르면서 견제할 정도였다고 하죠. 아, 진짜 대통령이라니? 그 정도였군요. 실제로 멜론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가 재임하는 동안 연방 정부 지출이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어요. 그리고 특히 부유층하고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세법 개혁을 이끌었고요. 오, 목표 달성을 꽤 했네요. 네, 했죠. 하지만 역사가 늘 그렇듯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대공황이죠. 대공황이 터지면서 모든 게 바뀌어버렸어요. 국민들의 분노가 엄청났고 부유한 사업가 출신 장관이었던 멜론은 딱 좋은 타깃이 된 거죠. 당시에 뭐 이런 노래 가사도 있었다고 해요. 멜론이 기적을 울리고 후보가 종을 치니 월스트리트는 신호를 보냈고 나라는 지옥으로 갔다. 와, 분위기가 정말 살벌했네요. 네, 그 점이 참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결국 의회에서 그의 공직하고 개인 사업 간의 이해 충돌 문제, 이걸 조사하기 시작했고요. 탄핵 직전까지 갔다가 결국 대사직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아, 그리고 그렇게 마무리되었군요. 그럼 멜론이 그렇게 추진했던 작은 정부, 그 기조는 어떻게 됐나요? 그가 추구했던 작은 정부, 그러니까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자유방임주의는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으로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아시겠지만 대공황 극복을 위해서 대규모 공공사업 벌이고 사회복지 프로그램 만들고 정부 역할이 엄청나게 커진 거죠. 그렇죠. 뉴딜 시대가 열린 거니까요.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좀 아이러니한 반전이 있어요. 오, 뭔가요? 멜론의 자녀들이 아버지 유산으로 세운 멜론 재단 있잖아요. 이 재단이 최근에 어떻게 보면 트럼프 행정부나 앨런 머스크의 그 정부 효율성 부서, DOG 같은 곳에서 삭감했을 법한 그런 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서 거액을 기부했다는 겁니다. 네, 멜론 재단이요. 와, 이건 정말 역사의 아이러니네요. 아버지가 줄이려 했던 걸 자녀 세대가 지원하는 셈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연결고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앤드류 멜론의 손자 티모시 멜론인데요. 이 사람이 2024년 선거에서 두 번째로 큰 정치 기부자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등을 지지하면서 거의 2억 달러를 기부했어요. 2억 달러요? 엄청난 금액인데요? 네,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앨런 머스크가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들어선다면 거기서 DOUGE, 그러니까 정부 비효율 제거 부서를 이끌 가능성을 열어주는 셈이죠. 아, 그러니까 멜론 가문의 돈이 다시 한번 정부 개혁, 특히 지출 삭감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그런 구도가 만들어진 거네요. 그렇죠. 멜론과 머스크, 둘 다 어떻게 보면 정부 지출 삭감이라는 비슷한 목표를 가졌지만 접근 방식은 좀 달랐어요. 멜론은 의회를 통한 입법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머스크는 행정명령이나 부서 운영 같은 좀 더 행정부 중심적인 방식을 선호하는 것 같고요. 방식의 차이는 있군요. 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통찰은 멜론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아무리 막대한 부와 영향력을 가진 개인이라도 이 복잡하고 거대한 정부 시스템을 영구적으로 바꾸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뭐랄까, 기업가적인 혁신이 정부라는 시스템의 어떤 저항이나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희석되거나 혹은 방향이 바뀌는 그런 패턴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앤드류 멜론은 한때 정부 지출 삭감에 성공했지만 결국 시대의 흐름 속에서 비판받았고 그의 정책은 뒤집혔죠.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국립미술관 설립에 크게 기여했고 그의 가문은 재단을 통해서 여전히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요. 이렇게 좀 복잡하고 엇갈리는 멜론의 유산은 아무리 강력한 개인이라도 이 거대한 정부 시스템과 또 역사의 흐름 속에서 남길 수 있는 영향력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지 그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바다님들께서는 이 이야기가 어떤 생각을 남기셨나요? 한번 스스로 답을 찾아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바다님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